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북한 아이들은 평균 또래보다 엄청 작습니다. 해외에 자녀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이들 키가 훌쩍 커서 옵니다. 그만큼 북한의 실상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영호 공사도 자녀들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 북한에 가서 공부하던 걸 북한에서 데리고 나와서 해외에 나오면 아무래도 대사관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지만 잘 먹지 않겠습니까? 쌀밥은 넉넉히 먹고 소시지도 먹고 그러니까 키가 크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 보면 또래 같은 아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비슷했는데 해외 나가서 자본주의 식사를 하다가 오니까 5cm에서 10cm가 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기분이 좋은데 또 다른 외교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자본주의 나라 갔다 오더니 키도 크고 자본주의가 좋은 모양이다. 이런 영향도 미쳐서 북한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탈북을 결심한 동기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북한 내부 실상도 엿볼 수가 있는데 김여정에 대해서 2인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 거짓말이고 최고 존엄 외에는 다 노예다. 리일규 씨가 김정은하고 차도 마셔보고 행사도 해봤으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쨌든 김여정의 직책은 지금 노동당 부부장 아닙니까? 부부장이면 차관급입니다. 그 위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표현했겠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게 백두혈통에 의해서 집안 가문이 통치를 하는 세습 정치 아닙니까? 따라서 앞에 김정은이가 있고 뒤에 김여정이 있는데 북한 간부들이 김여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여자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김정은에게 직보가 되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이지 권력 서열상 이런 데서 실제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중국에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 3년간 구금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천여 명 중 500명에서 600여 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기습 북송시켜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북민 북송이 주춤해졌다가 지난달 말 다시 재개되어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남한 입국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남한의 해외 대사관이나 대표부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규탄받고 있는 것은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때문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조국반역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형벌 수위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들은 노동단련형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의 탈북도 무조건 교화형을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남한행을 시도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한번 탈북한 사람은 붙들어 와도 반드시 재탈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살아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항상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북한처럼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뗄 것이 없어 추위에 떠는 고생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고난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장 힘든 것은 중국 경찰이 불법 체류자를 너무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감옥에서 고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남한행을 결심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북한은 탈북민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세워 남한으로 간 탈북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은 사실 비교조차 불가합니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도 0으로부터 시작해 모아야 하고 북한에서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택을 임대해주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밥 굶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24시간 전기가 오고 더운 물 찬물이 펑펑 나오고 북한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실컷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상대적 가난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북한의 고향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달랩니다. 북한과 달리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지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난한 자기 나라를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기 국가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진국에서 받아주지 않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만은 국가가 탈북을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할까?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떠나게 만든 자신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날을 맞으며 전국의 모범소년단원들을 평양에 불러들이고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 경축야회, 축하공연, 체육경기대회, 평양시 참관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일에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입니다. 이번 전국연합단체 대회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배양, 최후 등생 고지 점령, 조직생활 강화 등의 과업을 제시하면서 특히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안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며 소년호 명칭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책정하고 각종 무기를 만드는 한편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이를 보충하도록 대중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평양 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과 북청군 소년단원들이 각각 소년단 열성자 회의를 열어 소년호 비행기와 탱크를 헌납하는 애국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에도 이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무기를 만들도록 하고 그를 군에 증정하도록 하고 무기의 이름에 여맹호, 사로청호, 직맹호, 소년단호 등 대중단체의 이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 소년단 가입 연령은 8세부터 14세입니다. 8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은 노동에 참가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좋은 일 하기 운동의 명목으로 토끼 기르기, 파철, 파동, 파지 같은 유유자재 수집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끼 가죽은 인민군대가 입을 외투를 만들고 유유자재를 팔아본 돈으로는 무기를 만들어 군대에 기증해야 한다고 선전합니다. 북한의 모든 소년단원들은 1년에 토끼 가죽 3회를 바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 아이들이 한 해에 토끼를 4마리 길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토끼를 제대로 기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처 마련하지 못한 토끼 가죽은 부모들의 몫으로 되어 시장에서 토끼 가죽을 구입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유자재 처리가 힘들어서 문제로 되고 있지만 모든 자재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파철, 파동, 폐지 같은 유유자재 수집 과제가 학생뿐 아니라 직장원, 가구에 부과되다 보니 수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단원들이 바치는 유유자재 과제는 물품이 아닌 돈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수매증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기에 적힌 금액을 소년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과정을 통해 군비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한편 어린 시절부터 조국 보위를 사명으로 간직하도록 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도 이 운동을 원수에 대한 증오심,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기여 등과 결부시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소년단원들에게서 거둔 토끼 가죽이나 유유자재 대금으로 소년호 비행기, 탱크, 방사포를 만들어 인민군대에 기증하는 과정에 청년동맹 간부들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받은 토끼 가죽을 다시 시장에 유통시켜 돈을 만들어 동맹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이 착복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소년단원들이 어릴 때부터 부정비리의 습관들이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고력과 품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경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탈북민이 아니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중국 감옥에서 체포되어 있던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후에 지금 북한 국경 근처의 보위부에서 얼마나 지금 고문과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탈북민 하면 김정은이 경악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바꾼 북한 결혼 문화의 역사 또한 지금 현재 새로운 강적이 등장을 했으며 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탈북민 가족 선호, 이른바 한라산 줄기라고 불리는 탈북민 가족들이 북한에서 결혼 상대로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선호하는 배우자감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중매를 부탁할 때 한라산 줄기와 연결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남조선 남한에서 돈 보내는 가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손오공이라고 손전화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며 또 장사하는 집이나 화물차 밧데리 만들어서 파는 집이나 보위원, 군인,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결혼 상대로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한라산 줄기가 최고라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로 선호됐지만 지금은 탈북민, 특히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의 가족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으로부터 큰돈을 전달받을 수 있는 탈북민 가족이 무역일꾼이나 장사꾼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반역자, 배반자,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워낙 탈북민 가족이 많아진 데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탈북민 가족들을 선망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는 전언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문화도 확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옛날에는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각각 결혼식을 따로 하면서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국수도 나눠 먹고 밤새 춤을 추면서 즐겼지만 지금은 결혼식을 한 번만 한다면서 결혼식도 아주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되면 모형으로 혼례상을 차리고 혼례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비용도 줄어들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결혼식의 위안화로 3만 위안 하나 약 540만 원까지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3천 위안이면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결혼할 때 5장 6기, 5장은 옷장이 불장 찬장 책장 신발장, 6기는 TV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노 금기사진 기선풍기를 다 해가는 것은 옛날 얘기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결혼을 늦추는 청년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과거 북한 여성들은 23에서 26세가 되면 대부분 결혼했지만 근래에는 30대가 넘어가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30이 넘도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혼자 사는 처녀들이 동네마다 있다. 요즘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신체와 정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시기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이 불안정하니 스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폴 존스는 전쟁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점철된 고대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고대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병사들의 대부분은 10대였을 것이다. 지휘관이나 장군들의 연령대도 현대에 비하면 턱없이 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사의 대부분은 비행청소들이 만들어간 역사일 터이다. 한때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한국의 중위가 무서워서라는 농담이 돌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무자비한 통제사회 속에서 그들은 반항심과 왕성한 활동력을 과연 어떻게 발산하고 있을까? 북한 청소년에게는 꿈이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에는 다양한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좁고 매스미디어도 발달하지 못했으니 롤모델도 있을 리 없다.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니 꿈꾸는 미래도 없는 것이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삶의 목표가 없었던 조선시대와 흡사하다. 조선에서 출산은 오직 양반들에게만 허여된 특권이었다. 북한은 더하다 봉건적 신분제보다 훨씬 더 강고한 출신 성분 검열, 이른바 토대가 발목을 잡는다. 개인의 능력은 절대로 토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월남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출세는 꿈꿀 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 진학이나 입당이 불가능하다. 농장원의 자녀는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대로 농장원을 해야 한다. 광부의 아들과 딸은 어지간해서는 광산을 벗어날 수 없다. 농노라 광산노예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반면에 김씨 일가와 관련 있는 이른바 백두혈통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에 가고 권력기관에서 간부로 일한다. 혈통이 능력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는 이런 농담이 돈다.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어 먹는데 어쩌다 누군가를 빠뜨리면 그가 던지는 말이다. 너 내 토대가 나빠서 이러는 거냐? 사정이 이러하니 북한 청소년들의 목표는 돈 벌어 잘 살겠다가 거의 전부다. 출세나 사회적 공헌은 포기다. 해봐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을 믿지 않는다. 배급만 믿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인정한 영웅들도 숱하게 굶어 죽었다. 훈장과 영해증은 식량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영웅도 돈 밑에서 나온다이다. 중고교생들이 공개석상에서 미래 희망을 말하는 자리가 있다.
누군가가 나중에 커서 비행사가 되겠다, 장군님이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듣는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두 마디 문장을 떠올린다. 쇼하는구나와 현실의 살아라다. 그래서 돈이다. 돈은 토대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얼굴이 묻힌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군사복무다. 2020년 현재 일반병은 11년, 특수병은 13년이 복무기간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군복무를 마쳐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정의 크기가 너무 작다. 곳간이 비어버린 북한 당국이 그럴듯한 직장 배치나 주택 제공 등 제대 장병을 챙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사복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능력자라는 풍조가 생겼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을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자라는 묵시적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직통생이 능력의 상징이다. 일단 군사복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대학을 4년 다니고 졸업 후에 입대하면 3년 복무 후 만기제대다.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겠다고 하면 그 3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병영이 아니라 집에서 보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코스는 돈주 중에서도 특급 돈주나 특급 돈주와 연결된 최고위층 권력자가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북한에서는 대학 진학부터가 부모의 재력과 입시생의 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암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진학 자체가 성적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 위에서는 각 지방 및 학교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입학 정원을 내려보낸다. 이 입학 추천서, 이른바 폰트를 받아야만 시험이라도 볼 수 있다. 폰트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어느 학교 폰트를 잡느냐가 1차 관문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뇌물이 횡행하는 것이다. 직통생 출신 제대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상위 1% 부잣집 아들, 돈 있고 백 있는 북한 금수저의 상징이라는 뜻이다. 이런 직통생 복무를 보고 듣고 자란 청소년의 가슴속엔 불만과 분노가 깃든다. 여학생들도 오빠와 남동생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한다. 무의식적인 억울함이 구체적인 반항 행동으로 바뀌는 지점은 의상과 염색이다. 개성이 살아나면 의식도 깨어난다. 북한 당국이 전 지역 모든 학교 교복의 디자인을 통일해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다. 그렇게 감시, 감독의 눈길을 부릅떠도 바짓단을 수선하고 허리를 접어 치마를 무릎 위로 짧게 입는 유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교복을 돈 내고 사야 한다. 예전처럼 배급으로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입기 불편하다, 재질이 엉망이다라는 품질에 대한 불평이 청소년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 권리에 눈을 뜬 것이다. 사복도 그물옷, 속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옷, 글자 새겨진 셔츠, 가슴이 살짝이라도 파인 옷 등 이상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목걸이나 귀고리도 눈에 띄는 디자인은 착용 금지다. 규찰대가 나타나면 귀고리를 귓구멍에 넣어 단속을 피해보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색조 화장은 예술인들에게나 허용된 것이며 머리 염색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며 절대 금지하는 것도 이해 불가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청소년들의 영원한 로망이 아니던가. 조선중앙TV의 뉴스 화면을 보고 여학생들은 이설주도 중국 갈 때 염색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설주가 입은 블라우스는 규찰대가 왜 단속 안 해, 너무하는 것 아냐 라며 반발한다. 남학생들은 어떤 놈은 배 안에서부터 왕자로 타고나는데 세상 불공평하다고 욕한다. 친한 친구들끼리는 존칭 없이 김정은 이설주라고 부르는 것이 최근 추세다. 나이 든 사람들의 눈에는 경천동지요 천지개벽이다.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뉴스에 나온 기념식수 비석을 보고는 글자 길게 새기느라 힘들었겠다며 김정은을 까는 정도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 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글자 수가 2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이 난 김에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거의 모든 청소년이 열광했다고 한다. 곧 통일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북한 청소년들이 바라는 통일은 남쪽에 흡수되는 통일이었다. 남한의 드라마와 가요가 보여주는 세상은 곧 자유의 낙원이기 때문이었다. USB, SD카드, 휴대폰의 저장의 콘텐츠를 보고 듣는 한류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통일된 조국에서 그런 것들을 방해나 단속 없이 편한 마음으로 실컷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황홀한 상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여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는 압도적으로 이민호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재구성한 고등학생판 신데렐라 스토리인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후 이민호는 북한 여학생들의 우상이 되었다. 일본 여성들이 연사마에 열광했던 배용준 신드롬 이상이다. 신의 상속자들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이민호가 출연한 드라마는 아직도 북한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영원한 스테디셀러다. 수많은 여학생이 드라마 속 대사를 외우고 몇 부에 누가 죽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화제에 올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민호 얼굴이 인쇄된 과자 포장지는 버려서는 안되며 고이 오려 간직해야 하는 기념품이다. 이민호가 1987년생이라는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2015년 모여 배우와의 열애설이 터졌을 때는 우리 다 같이 남조선에 가서 그 여배우를 때려주자는 심각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남조선 뉴스에 나온 결별설을 전해준 친구는 소녀들 사이에서 우상이 되었다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0년대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감하는 평가가 있다. 북한 청소년, 특히 여학생 사이에서는 김정은보다 이민호가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말이다. 이민호가 예술단 일원으로 방북해 서울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가던 통일 열기는 통일을 바라지 말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며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어쩌면 한류의 열풍이 통일의 열망과 합쳐지며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거대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북한 권력자들이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민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김정은이 북한 청소년 사이에서의 한류 열풍을 보며 위험 신호를 느낀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한류 열풍이 반항심, 자유주의와 섞이며 융합하면 얼마만큼의 폭발력으로 불타오를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충성심 자체가 없고 돈에 민감하며 외부 정보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에 다름없을 터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만들어간 역사의 묘미는 그들이 항상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비행 청소년들이 만들었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를 앞당겼다. 소생이 북한의 비행 청소년들을 주목하는 이유다. 모든 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어른의 의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